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이 부정선거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 나름 중학생 버전으로 설명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의 평가를 한번 받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구독자 여러분이 딱 들어보니 듣자마자 금방 알겠네 이래야지, 내가 막 이야기하는데 구독자 여러분이 자 무슨 소리 하노 이래 되면 제가 구독자 50만 100만 유튜버에 가서 쉽게 방송 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이 이 방송이 쉽게 이해된다고 하면 다음 주에 전한길 선생님하고 부정선거 파헤치는 공동 방송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혹 제가 말을 조리 있게 못해서 구독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구독자가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또는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꼭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이거 반드시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예방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국민의힘 당직자로서 장동영 대표 체제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은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가올 지방선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부정선거를 이해하는 데는 딱 두 가지 말하면 됩니다. 바로 표준 편차와 대수의 법칙입니다. 부정선거 하면 구독자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중국과 선관위 또는 민주당 뭐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부정선거 하면 이준석이하고 하태경하고 한동훈과 한달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것들만 생각하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이 둘 다 부정선거로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아직도 부정선거 하면 음모론이라고 하면서 민주당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자들을 대하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보면 참 성질대로 한다 끼받고 싶습니다. 우선 부정선거는 2014년 사전선거가 도입되자마자 시작되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2020년 21대 총선부터 본격화되면서 부정의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왜 만나보지도 못한 그 이준석 하태경에게 치를 떠느냐 하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막 대두되는 시기에 우리 당 안에서 부정선거를 안 믿는다고 하고 부정선거 하면 음모론이라고 주장한 게 이준석이하고 하태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그 당시에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22대 총선에서 국민은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밀어줬는데, 그 당시 비대위원장에 있던 이 한동훈이가 부정선거로 지역에서 약 51석, 비례 약 3석까지 포함하면 이런 것도 읽고도 그것도 모르고 앉아있고, 윤 대통령 지원으로 당대표가 돼서는 또 탄핵에 앞장서가지고 아예 당을 말아먹고는 아직도 부정선거를 믿느냐고 하는 이 어리석은 한동훈과 한달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부정선거만 없었다면 29차례의 탄핵, 윤 대통령의 계엄, 이재명의 개딸, 민주당의 국가 파괴 행위, 이런 게 현재 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부정선거 한번 파헤쳐 봅시다. 자, 우리가 부정선거를 이야기할 때 이게 제일 아래에 딱 두 가지 있다 그랬지. 이게 뭐냐 그러면 표준 편차와 대소의 법칙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표준 편차라는 거는 편차를 한번 보겠습니까? 이 편차라는 거는 정확하게 조진의 또는 탄환의 탄착점과 표적 사이의 거리를 편차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표준 편차라면 뭐 말도 듣기 싫어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표준 편차는 뭐 자료의 분산 정도로 나타나는 수치를 정하는데 우리가 이 글이 잘못됐구나. 당일입니다. 선거를 친다 그러면 당일 선거나 사전 선거의 그 득표율이 어떻게 변동할 수 있느냐? 이 변동 사전은 당일로, 당일은 사전으로 이 변동할 수 있는 기본 값을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대수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수의 법칙은 한번 읽어볼게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경우 표본의 비율은 모집단의 비율에 근접한다. 이래놨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이죠. 그럼 자, 밑에 한번 표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선거 득표율이 있고 당일선거 득표율이 있고 총 득표율이 있습니다. 만약에 4만 5천 명이 사전에 투표를 하고 5만 5천 명이 투표를 했다 그러면 도합 10만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집단의 비율, 즉 총 득표율을 모집단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수의 법칙은 4만 5천보다 5만 5천이 크지 않습니까? 이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본의 비율이 클수록 이 표본의 당일 표본의 비율은 어디에 근접한다? 예, 총 득표율에 근접한다. 이게 대수의 법칙이 별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만약에 사전과 당일로 만약에 사전에 2만 명이 하고 당일에 8만 명이 해가지고 10만 명이 총 투표를 했다면 만약에 8만 명의 의견이 51대 49였다면 당연히 사전과 당일을 더한 게 총 득표율이기 때문에 8만 명의 의견은 총 득표율에 거의 근접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나눠진 이 그 표본이 크면 클수록 총 득표율, 총 모집단에 근접한다. 이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만약에 모집단이 10만 명인데 만약에 9만 명이 그날 당일 득표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90%는 총 득표율이 비슷할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즉 표본이 크면 클수록 이 모집단의 비율에 근접한다. 이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와 대수의 법칙만 알면 이것만 상세히 이해가 되신다 그러면 이 부정선은 다 이해는 끝난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양산인데 양산 시민들한테 혹시 반려동물로서 개가 좋습니까? 고양이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반려동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는데 한 10만 명이 응해 주셨는데 사전에 4만 5천 분이 응해 주셨고 당일에는 5만 5천 명, 총 10만 명의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개 좋다가 당일에 해보니까 51%가 개 좋다, 49%가 고양이 좋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와 고양이 좋다 그 득표율의 차이는 2% 나지 않습니까? 2%. 그러면 표준 편차라는 건 뭐냐 그러면 당일에 5만 5천 명이 51%가 사전선거 4만 5천 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파급 효과가 있느냐, 변할 것이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트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이 루트를 자꾸 설명하니까 머리 아프다. 저도 중학교 졸업한 이후로 이 루트를 생활에 사용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사용해 볼 일 있습니까? 루트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2 곱하기 2는 4지 않습니까? 루트 4는 2입니다. 3 곱하기 3은 9지 않습니까? 루트 그러면 3입니다. 근데 이 루트 알 필요 없고 영 이렇게 표준 편차를 알고 싶으면 그냥 득표율하고 인구수가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계산해 줍니다. 그런데 이래 뭐 당일 득표율 0.51 뭐 곱하기 1 마이너스 5만 5천 이래 해보니까 이 값이 얼마를 낳느냐, 이게 계산해 보니까 5만 5천 명을 비율로 계산해 보니까 0.0022가 나왔습니다. 이게 표준 편차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거는 없이 득표율하고 그
총 그 유권자 수 그날 투표한 사람만 알면 그냥 컴퓨터 넣어보면 금방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보면 99%와 95%가 있는데 0.002 곱하기 2.58배 하면 99%의 확률이고 여기에다가 1.96을 뽑으면 95%의 확률이라 그러는데 여기까지는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자, 99%의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만약에 0. 아까 0.02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표본 편차라 그랬는데 여기다가 2.58배를 곱하니까 0.0055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퍼센테이지로 백분율로 환산을 하면 0.5%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까 전에 개 좋다 고양이 좋다 해서 51대 49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5만 5천 명이. 그러면 51%는 99%의 범위 내에서 0.005 이게 아무리 많이 45만 명의 의견에서 아무리 많이 나와도 어디에 들어간다? 51.5를 넘지 못하고 아무리 작게 받아도 0.5를 뺀 50.45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9%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49.55 그리고 아무리 작게 받아도 48.45를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51%는 아무리 작게 나다도 50.45 49%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49.55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두 개 0.5를 곱하면 1.1%인데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빼면 이게 차이가 처음 2% 났는데 아무리 덤벼도 1.1% 차이밖에 안 납니다.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면. 그래서 이 고양이 좋다 49%가 사전선거 5만 5천 명, 4만 5천을 DB 봐도 이 51%를 이기지 못한다. 이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즉 어떤 수라도 통계를 내보니까 이 안에 거의 다 100개 중에서 99개가 이 안에 다 들어오더라. 이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대수의 법칙에 맞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되시면 선거는 다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공부를 하다 보면 복습하는 학생이 제일 공부를 잘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편차라는 거는 정확하게 조준해서 쏜 탄환의 탄착점과 표적 사이 거리라 그랬고 표준 편차는 당일 선거와 또는 사전 선거 득표율이 서로가 변동할 수 있는 기본 값입니다. 그래서 사전 선거를 가지고도 당일을 알 수가 있고 당일 선거 득표율을 가지고도 사전 선거의 범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그래 우리가 대수의 법칙이라 그러면 큰 수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총 득표율에서 모집한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5만 5천 대 4만 5천 또는 9만 명 대 1만 명 같은 경우는 거의 9만 명의 의견이나 총 득표율가 아주 근접하게 되죠. 그래서 총 득표율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축출한 표본의 크기가 표본이라는 건 당일 득표를 말하겠죠.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의 비율에 근접한다. 이게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표준 편차와 대수의 법칙입니다. 이 두 개지만 이해를 하시면 요래 내려 보시면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개와 고양이 개 좋다 51 고양이 좋다 49 이게 당일 가지고 편차를 구해보니까 0.002가 나왔는데 이게 표준 편차입니다. 여기에서 2.58배를 구하고 1.96배를 구하는 통계적으로 보면 1.96배를 구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 선거에서 끝까지 가보려고 하다 보니까 99% 2.58을 곱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내려오시면 이런 의미 되는 겁니다. 99%의 신뢰 구간에서 표준 편차에다가 2.58을 곱한 2.58배를 곱한 수 이게 0.005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51%나 49%가 99%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하면 51%는 51.55 많이 받으면 4만 5천 명 사전 선거에서 그렇습니다. 또 51%가 아무리 작게 나와도
50.45 이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9%는 네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49.55 그리고 적게 받아도 48.45 그러니까 앞서 51대 49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거를 두 배를 해봐도 1.1% 그래서 이 2%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선거 4만 5천 명을 깨봐도 이 5만 5천 명이 나온 51대 49에서 비율처럼 이거를 51대 49가 역진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요까지만 아시면 부정도가 다른 겁니다. 이게 요까지 아는 거를 숫자만 보면 머리 아파하니까 루트가 보이는 순간에 머리 아파하는데 루트 우리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득표율하고 그 투표한 사람 숫자만 컴퓨터에 넣어보면 요새 인공지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2초 만에 금방 구해줍니다. 그래서 요까지 아셨으면 선거의 99%는 거의 다 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사람을 잘 안 쓰는 요 값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뭐냐 그러면 Z값이라는데 아까 전에 표준 편차 0.002 기억나시죠? 이게 즉 사전 선거와 당일 선거의 비율 차이가 그러니까 뭐 51%에 49%라면 2%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 2% 정도가 표준 편차에서 얼마나 벗어났노? 표준 편차에 몇 배로 벗어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 0.002 나왔다 그러면 만약에 사전과 당일에서 비율을 빼보니까 0이 나왔다. 그러면 편차 없이 똑같다는 겁니다. 비율이. 완전히 예상된 값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편차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왔다. 보통의 경우 100개를 실험하면 양쪽으로 34개씩 68개는 이 안에 들어옵니다.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이게. 그리고 통계에서 말하는 1.96 플러스 마이너스 2%꽤 드물지만 거의 다 들어옵니다. 95%의 확률입니다. 그리고 2.58배를 곱하지 않습니다. 아까 99%의 확률 2.58배 곱하지 않았습니까? 표준 편차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표준 편차의 2.58배가 나오면 Z값이 이 G값이 2.58배가 나오면 이게 통계의 안전 울타리입니다. 통계의 안전 울타리. 이 통계의 안전 울타리입니다. 통계를 낼 때 100개를 통계를 내면 99개는 표준 편차 2.58배 안에 다 들어오더라. 이게 통계의 대원칙입니다. 왜? 이거는 공리입니다. 공리. 무슨 뜻이냐면은 수많은 수학자와 통계학자들이 실험에 실험을 거치고 실험에 실험을 거쳐서 만든 공리,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입니다. 이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모든 통계를 해보니까 이 안에 들어오더라. 그래서 이게 법칙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 Z값이 표준 편차의 3배가 됐다.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됐다. 이게 P값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나타날 확률입니다. 즉 3이 나올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면 확률로는 P값은 얼마냐면 370분의 1입니다. 이거는 드물지만 가능하다. 370분의 1은 드물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Z값이 표준 편차의 4배, 즉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에 이 P값, 이 나올 확률은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16,000분의 1입니다. 선거를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16,0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다는 겁니다. 이까지 이해가십니까? Z값이. 자, 그러면 이 이제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큰 숫자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나왔다. 이 편차의 5배가 나올 정도 벌어질 확률은 확률로 계산을 하시면 174만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가는 순간에 이건 무조건 조작으로 보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편차의 5배를 벗어나는 거는. 쉽게 말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거를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174만 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만한 숫자가 G값 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가면 조작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되는 순간에 이 Z값이 6배가 넘을 수 있는 확률은 확률적으로는 5억 분의 1입니다. 자, Z값이 표준 편차의 7배가 되죠. 이게 나올 확률은 수학적으로는 3,910억 분의 1입니다. 3,910억 분의 1. 이해가십니까? 자, 나온 김에 신의 확률. 신의 확률 이게 뭐냐 그러면 Z값이 9.2인데 이 말은 제가 이거 부정석 할 때마다 잘 써먹는 표현입니다. 이 지구가 물리적으로 탄생했다는 것이 뭐 저도 나이가 이제 60 좀 넘었습니다만은 이 물리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연구해낸 게 지구 탄생한 것이 약 138억 년쯤 안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138억 년 우주가 생긴 지가 빅뱅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로또 복권 당첨되지 않습니까? 저는 복권을 잘 좋아하진 않는데 로또 복권 1등 당첨될 확률이 통계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보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800만 분의 1을 좀 넘죠. 그런데 이 지구가 탄생한 138억 년 전부터 오늘까지 한 사람이 매일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뭐냐 그러면 이 Z값으로 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9.2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까 이게. 밑에 덤으로 10을 적어놨는데 이 컴퓨터 그 챗GPT에 넣어 보십시오. 인공지능에 넣어서 Z값이 10이면 어떻게 돼요? 라면 지구 폭발에도 안 일어난다 하랍니다. 지구가 폭발해도 일어날 확률, 이 P값은 일어날 확률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 정도면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그래, Z값 1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22대 총선에서 2024년 22대 총선에서 총 지역구마다 나타난 이 노란색 한번 보십시오. 이게 Z값인데 지역마다 어떻습니까? 서울부터 45, 47, 49, 52 이래 나옵니다. 이게 이 한번 보십시오. 이 평균을 내보면 4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진과 당일의 득표율, 당일과 사진의 득표율이 표준 편차의 몇 배를 벗어나고 있다? 40배, 50배를 그냥 우습게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보이십니까 이거? 근데 이거 우리 이때까지 몰랐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 보시면 이만큼 우리가 계속 벗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21대 이랬습니다. 21대. 그러니까 22대 볼까요? 22대도 보면 Z값이 조금 낮습니다만은 거의 비슷합니다. 48, 43, 52. 이 편차를 벗어날 확률은 뭐랬습니까? 이거 한번 넣어 보십시오. Z값 48, 43 이렇게 나왔는데 뭐 재미나게 넣어 보시든 아니면 그 인공지능 저는 챗GPT를 많이 씁니다. 거기에 넣어 보시면 이런 확률은 뭐라고 하냐면 지구가 폭발해도 일어날 확률이 아니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컴퓨터는 대답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런 일률적으로 다 생기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이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49대 51 해서 100이 됐는데 이 49라는 이 퍼센테이지에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49는 여기에 이렇게 20을 더하게 되면 49가 69로 변하지 않습니까? 51에는 아무것도 안 더해집니다.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분모가 100일 때는 51이던 것이 여기에 49에 20이 더해지면서 69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모는 100에서 120이 됩니다. 더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퍼센트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여기는 더해진 곳은 49에서 57.5, 8.5%가 늘어나고, 그죠? 가만히 있는 여기는 똑같은 비율로
8.5%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더불어민주당에 막 더해지는 이 현상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어나는데 이 더해지는 숫자 20 이거에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전라도 가면 이 더해지는 게 한 10 정도 되고 서울 가면 한 20 정도 되고 경기도 가면 한 15 정도 되고 이런 차이뿐이 없지 똑같다는 겁니다.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이 더해지는 요것만 틀리지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드리냐 그러면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 여러분 우리나라 그 사전선거를 하는 행정 동사무소가 3,551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더해지는 이 값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국민의힘 50일에는 한 번도 더해지는 게 없이 전국에 전부 다 이 더불어민주당에 20이 더해지든 10이 더해지든 30이 더해지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한번 여러분 이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한날 한시에 그러니까 사전선거 당일선거 대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부 다 많이 나오고 국민의힘은 한 건도 빠짐없이 전부 다 작게 나온다는데 이거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일선거 대비 민주당 무조건 이기고 당일선거 대비 비율이 떨어지니까 국민의힘 무조건 져고 그럼 동전의 앞뒷면인데 여러분 동전을 3,551번을 던졌는데 전부 다 앞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동전을 3,551번을 던졌는데 전부 다 뒷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게 한날 한시에 일어나는데 이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표로 만든 겁니다. 이게 동전을 한 번 던지면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두 번 던지면 2 곱하기 2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세 번 던져도 앞면 나올 확률은 2를 3번 곱해서 8분의 1입니다. 4번을 던져도 앞면 나올 확률은 16분의 1이고 5번 던져도 앞면 나올 확률은 64분의 1이고 7번 던져도 앞면 나올 확률은 128분의 1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전부 앞면 나오고 국민의힘은 전부 뒷면 나오고 한 동전을 던져보십시오. 동전을 3,550 한번 던졌는데 둘이서 똑같이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이 있는지 이런 확률이 나왔는데도 우리는 뭐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 제떡값 봐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 제떡값이 뭔가 일에 일로 더해졌기 때문에 편차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지금 이거 제떡값 밑에 보시면 이 보이십니까 이거? 이게 이 종로 선거 종로의 선거구인데 이게 45.6 뭐 이래 나오는데 이게 종로에 여기에 있는 최재형이와 곽상의 노무현의 이거 사후되죠 이거. 이 선거 결과를 이제 한번 적어본 겁니다. 이래 넣으니까 이래 나왔어요. 여기가 Z값이. 그래 이게 이 선거 결과 넣어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인구수가 선거인 수가 여기에 126,041명입니다. 선거인 수가요. 이 선거인 수의 10%를 딱 곱해보니까 밑에 나오죠. 여기에 보면 12,600곡 삽니다. 뭐 여기에 10%니까 맞지 않습니까?
민주당 사전선거요 26,854에서 12,600표를 더한 거거든요. 한번 빼볼게요. 여기서 빼니까 14,253 한번 보십시오. Z값이 아까 얼마나 돼야 된댔죠? 플러스 마이너스 2.58 밑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갈라지는가. 0.2 수렴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곽상의한테 얼마나 집어넣었다? 인구수의 10%를 먼저 집어넣었다 소리입니다. 이걸 빼니까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평균이. 이거 보시면 인구수 더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어떤 거는 10%도 하고 어떤 거는 8%도 하고 어떤 거는 10% 9% 8% 7% 이런 식으로 인구수 부정을 저지르는 놈은 투표율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은 안 정합니다. 선거인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거인수에 몇 프로를 집어넣겠다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거는 10% 넣고 어떤 건 8% 넣고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8% 9% 내가 해보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게 거의 8%에 가깝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이라니까 이 보십시오. 이렇게 갈라지는데 21대 볼까요? 이 21대 이거는 어디 값이냐 그러면 이게 내가 아는 그 후배기도 하고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하고 김민수 그 부정으로 졌지 않습니까? 이 값입니다. 여기는 인구수에 몇 프로를 더했느냐. 선거인수가 19만 5,239명인데 8%를 더하니까 얼마냐면 이 인구수의 8% 같으면 15,619표입니다. 이 사전선거 한번 빼볼까요? 이거 민주당 이어서 더한 게 맞는가 하면 지금 현재는 편차가 얼마 멀어졌느냐? 63배. 이거는 지구가 폭발해도 아니 납니다. 통계학적으로는. 그럼 여기에다가 15,619를 빼볼게요. 15,521이 나오던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편차가 확 또 0.몇 줄어들죠. 결론적으로 여기에다가 8%를 더했다는 겁니다. 빼니까 이렇게 대수입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내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왜 지역구마다 더하는 수가 다 틀리노? 대부분 그래 물어봅니다. 와 지역구마다 더하는 수가 다 틀리노? 그래 저는 그랑 이야기를 하죠. 내가 조작했나? 조작한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왜 그래 조작했는가? 역사를 해보이. 이래 조작을 했네. 서울 종로에서는 21대에서는 12,000표 집어넣고 21대 계산해보니까 경기도 분당 을에서는 15,619표 집어넣었네. 이래 빼비 딱 맞네. 이게 대수의 법칙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묻는 이 사람들 왜 10%도 하고 8.5% 왜 틀리노? 이거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 아직도 이걸 못 믿겠다 소리입니다. 아직도 뭐가 증명할래 이게? 뭐지 증명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야 이거 참 답답하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어디서 나올지도 궁금하시죠? 못 믿겠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도록 만들어 볼게요.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사이트냐 그러면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면 선거통계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 5천만 명 중에서 이 통계 시스템을 들어가 본 사람이 10,000명에 1명이면 한 5,000명도 안 되겠습니까? 우리 5천만이니까 10,000명에 1명도 이 사이트 안 들어가 볼 것 같아요. 미친놈 많이 뭐하러 들어가 보겠습니까? 저같이 미친놈이나 부정적인 미친놈이나 이거 들어가 보지. 아니 뭐 이게 말로 들어가겠어요. 내가 같은 미친놈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숫자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 사이트에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성남시인데 이걸 보면 자
성남시 뭐 이 선거구가 있고 만약에 아까 전에 봤던 뭐 선거구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뭐 시도의원 선거에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오면 이렇게 역대 선거 치시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선거 보면 됩니다. 그래갖고 개표 현황 와서 읍면돌 이래 치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거, 그 지방선거를 알고 싶다라면 어떤 지방선거를 알고 싶으세요? 이라면 뭐 나는 이 뭐 저번 2022년도 알고 싶다. 그러면 무슨 선거를 알고 싶으냐? 뭐 시도의원 선거를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를 알고 싶으냐? 뭐 그러면 서울시를 알고 싶다. 선택을 해라. 이러면 내가 뭐 부산광역시구나도 이게 서울시를 알고 싶다. 어디를 알고 싶노? 그러면 막 성동구를 알고 싶다. 이 선택을 하면 성동구에 1, 2, 3, 4, 5, 6 선거가 막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검색을 누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래 빼곡이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숫자만 나오고 이러니까 이럴 때는 여기 엑셀 다운이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이거를 탁 눌러 보십시오. 엑셀 다운 누르면 내가 오늘 많이 다운 받았거든요. 그럼 이걸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엑셀이 다운이 됩니다. 엑셀 다운되면 이래 갖고 눌려 가지고 복사 이래 눌립니다. 복사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이제 내가 빈 선거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빈 파일에다가 놓고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이 나왔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글자를 잘 안 보이는데 요 보면 확률로 크게 피워볼게요. 아마 한 이 숫자가 크게 보이죠 이렇게. 예.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이래 되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쉽게 보시려고 이렇게 다운 받아 가지고 요 눌리 가지고 보시 다시 요 가세 숫자를 또 눌리면 이렇습니다. 오른쪽 마트 눌리면 이렇게 삽입하는 거예요. 삽입하시고 요래 갖고 또 삽입 눌리면 이렇게 이제 뭐 뜨지 않습니까? 이러면 여기다가 일일이 막 더하지를 못하니까 이게 보면 이렇게 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엑셀에 요것도 더하고 이것도 더하고 이 사전선거 수를 또 동묘다 있기 때문에 더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더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래갖고 탁 치면 사전선거가 동별로 싹 다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당일 선거 이것도 더하고 이것도 이래 더하고 아이고 이것도 더하고 이것도 더하고 동이 많으면 좀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금방 늡니다. 이거 탁 치는 순간에 요래 하시면 요렇게 이제 후보별 득표 요거는 사전선거고 요거는 당일 선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래 가지고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이 요 실표 딱 펴내면 쭉 끌어당기면 이렇게 그러면요 이 숫자 가지고 컴퓨터 넣어 보시면 돼요. 할 것도 없이 이 선거 프로그램이 중앙선거에 가면 다 열려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이거 왜 열어보시냐 그러면 아까 전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이 가짜를 보여주면서 하니까 내보고 이랍니다. 왜 지역마다 더하는 수가 틀려요? 이거는 내 말을 못 믿겠다 뜻이거든요. 어떤 거는 8.5, 어떤 거는 8. 이게 선거의 수입니다. 큽니다 이거. 투표 수는 몇 개.
이날 종로 같은 경우는 12만 명 중에서 7만 5천 명만 투표했습니다. 나오죠, 이게 7만 5천 명. 그런데 12만 명에 10% 더하니까 12,600표를 더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왜 보여주느냐? 당일 사전 득표율에서 최저의 곽상도한테 9.21%로 이긴 겁니다. 득표율 차이에서. 이게. 그런데 이래 이겼는데 어디 됐다고? 9.2%로 이겼는데 7점법 11% 1회 표차로 이겼는데도 사전성은 여러분이 디비졌다는 겁니다. 이 디비질 있다고 없다고 했잖아요. Z값이 얼마 된다? 4가 되면 날 확률이 없댔잖아요. 근데 Z값이 이렇게 많은 걸 디비 놓고 엎었다는 것은 사전에 그만큼 넣었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래 되니까 내보고 또 뭘 묻느냐. 이거 이제 해두는 법 알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아까 다운받는 거 알려드렸죠. 이거 왜 지구가 틀리느냐. 이 말은 자꾸 내를 못 믿겠다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래 좋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본 선거는 총선이나 대선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인 1표제입니다. 1인 1표제. 한 사람이 한 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7표를 작성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비례, 광역비례, 거기다가 교육감까지. 그러면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여기서 종로구에 10%를 더하지 않았습니까? 인구수에. 맞지 않습니까? 10% 많이 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초원 지방선거로 하게 돼 이 10%가 7군데 똑같이 다 더해져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1인 7표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7표를 행사하고 나오는데 도지사 선거만 조작을 딱 하고 그 다음에는 조작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군데 조작을 하게 되면 7군데를 똑같이 조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 보여드릴게요. 이 성동구입니다. 이건 잘 안 보이는데 이거를 비율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 선거인수를 보면 이게 성동 1선거구입니다. 제가 여기에 다 인정을 해놨습니다. 현재 기본값으로. 여기 3% 돼 있죠. 여기 성동구 1선거구는 선거인수가 몇 명이냐? 67,367명입니다. 여기에 3%를 하니까 2,021표가 나왔습니다. 2,021표. 현 상태에서 Z값이 15.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그러면 6,918 마이너스 2,021 이게 더한 거니까 한 빼볼게요. 4,897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Z값 얼마나 옵니까? 거의 0에 수렴합니다. 2,021표 3% 이마에 넣었다는 거예요. 빼니까 이래 나옵니다. 그러면 이날 이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후보한테 표를 2,121로 막 찍어가지고 넣었겠습니까? 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넣겠죠. 그러면 여기에 3% 더했으면 자 시의원 선거, 구의원 선거 한번 가볼게요. 구의원도 보니까 뭐 이게 해보자. 자, 이게 구의원입니다.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두 분입니다. 박성근, 양희옥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두 사람 득표율이 이렇습니다. 7,071표. 아까 3%였죠. 2,021. 이래가지고 현재 Z값은 또 이래 벌어지가지고 거의 15주 벌어지, 거의 3%를 더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7071 마이너스 2021 빼면 5050이 나옵니다. 빼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거의 0에 수렴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수율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이 조작하는 놈들이 박성근, 양희옥이한테 막 2,000표 찍어 2,000표 20표 집어넣어놨겠습니까? 표가 투표수를 조작하려고 이 넣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성동 2선거구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자, 여기도 방송을 위해 제가 미리 이어놨습니다. 여기는 인구수가 69,763명 되다 보니까 3% 하니까 많아졌습니다. 2,093표입니다. 성동 2선거구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기대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는 8,203표를 얻다 했는데 그래 얻고 보니까 Z값이 이래 벌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8203 마이너스 2093 하면 6,110표 이래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3표로 빼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이거 왜 이랬습니까 이거? 그러면 이놈들이 3% 2,093표를 이 김기대 후보 각 선거니마다 동사무소마다 분산해가지고 2,093표 찍어가 다 넣어놨겠습니까?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광명은 이렇죠. 기초원 볼까요? 기초원도 보시면 이렇게 미리 열었습니다. 기초원도 두 분이죠. 이렇게 전 종교의 남녀이 둘이 나왔는데 이거 표를 합해 보니까 7,100표 얻었습니다. 7,100표. 3% 조작했다 그랬죠. 왜? 한 곳에 3% 조작을 했기 때문에 시의원, 도의원 다 조작해야 됩니다. 구역별로 전부 다. 똑같은 값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빼볼까요? 7,190표. 7,190표를 얻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2,094표를 하니까 5,097표가 나왔습니다. 5,097.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이렇게 전부 다 편차의 범위에 다 들어옵니다. 지금 이게 이 표준 편차가 100% 확률이 2.58배라 그랬죠. 이 안에 이렇게 부정표를 빼면 이 선거 인원수에 빼면 이렇게 다 들어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2,093표를 전정규의 남현이 그 찍어가지고 막 집어넣어놨겠습니까?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안 볼까요? 성동나도 안 보겠습니다. 이것도 글자가 작게 비싸서 자꾸 자, 더불어민주당 이민호 후보입니다. 5,771표 받았습니다. 5,770표에서 3% 하니까 인구수가 51,928명입니다. 하니까 1,558표 나왔습니다. 근데 특별 표시한 그대로 놔두니까 선관위 발표 그대로 놔두니까 민주당하고 국힘당이 Z값이 이래 벌어집니다. 이거 5 이상 벌어지면 안 된다 그랬죠. 4만 넘어 부정이라 안 했습니까? 제가 조작이라고. 그런데 인구수에 또 3% 빼보겠습니다. 1558이면 3%가 5771 마이너스
1558은 4213 이거 한번 보십시오. 거의 0%대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여기 있는 이제 이민옥이한테 1558표를 다 찍어 넣겠습니까? 이거는 전산 조작입니다. 전산 조작. 실질표는 못 넣습니다. 이게 지금 3551군데 동사무소에서 선거구소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이게 여기서 성동구만 해도 뭐 서울시 의원, 성동구 의원 다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동구 시의원에 보태고 나면 구의원 다 보태야 되는 겁니다. 비례 다 해야 되죠. 그러니 똑같은 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득표수에서. 한번 다 볼까요? 여기도. 제가 방송을 미리 해놨습니다. 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장지만 오천수 나옵니다. 득표가 6188표. 그런데 아까 전에 얼마나 되었죠? 3%면 1558표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집값이 어떻습니까? 11이 나옵니다. 11이 벗어났어요. 그럼 이거를 6188 마이너스 1558 이꼴은 하면 4630이 나옵니다. 이게 4630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진짜 치 떨리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중국 저놈들이 조작을 했다 치면 외부에서 장지만 오천수한테 나눠가지고 1558표를 인쇄를 집어넣었다. 시의원한테 이민옥이한테는 몇 표? 여도 1558 집어넣었다.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래서 전산 조작만 이루어졌지 실질표는 없는 겁니다. 그래 보다 보니까 자 마지막 성동 사도 볼까요? 자 넣어봤는데 현재 여기서 보시는 바가 7093표입니다. 누가? 이름이 정지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황철규고 이겼는데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이래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동에 보니까 7,993표인데 해보니까 이만큼 편차가 떨어집니다. 이게 여기에 3%면 얼마? 1888표입니다. 이거 한번 빼볼게요. 7093 마이너스 1888은 5205입니다. 5205 여러분 이거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래서 전산 조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중국 저 새끼들이 정직호이한테 여기에다가 1888표를 인쇄를 넣겠습니까? 전국 모든 지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에?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후보 둘이 나왔는데 뭐 더불어 뭐 꼬라지 비기 싫은다 이거 고용필이 뭐 김윤주 나왔는데 합의문 일어났는데 여기도 1888표 빼기 전에는 이래 나옵니다. 이거 미친놈들입니다. 이것들. 여기다가 7048 마이너스 1888표 5160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3,551군데에서 전국의 모든 기초의원, 강력의원 거의 같이 떨어집니다. 이게 지역에 3% 떨어진다 그러면 이 3%가 지역마다 똑같은 선거구에 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역마다 틀리긴 틀린데 그 지역에서 더해지는 값이 정해지면 지방선거는 1인 7표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작값이 같기 때문에 찾기가 쉽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십니까? 자, 이게 무슨 거냐면 이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뭘 집어넣냐 그러면 이게 이 득표율은 이겁니다. 성동구에서 성동구 전체 선거인 수가 25만 1,990명인데 서울시 광역 비례원 뽑는 투표를 해보니까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 25,318표 이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29만 그 인원 중에서 똑같이 3%를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25만 1,990명도 한 지역구니까. 그래 해보니까 이 3%가 7,560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318 나누기 7,560을 하니까 17,758이 나왔습니다. 빼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이거 광역의원은 그 지역 전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3%에 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가십니까? 이래서 부정이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또 여기는 그 지역에서 서울시장 뽑는 겁니다. 송영길이 오세훈이 쭉 나왔는데 현재 1위 득표를 했습니다. 내가 임명시켜 놨는데 이게 3% 몇 명이라 했습니까? 7,560표입니다. 이걸 빼기 전에는 제값 이래 많이 버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맞지요 이게. 3% 빼볼까요? 23 803 마이너스 7560 이 꼴은 하면은 많이도 못했죠. 16,243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꼴하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래서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이 맞아떨어진 꼴하지 한번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는 저한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 지방선거를 딱 보여주는 순간에 말을 못합니다. 왜겠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부정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이게 사실은 이게 뭐지?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각 선거구마다 3,550방문대의 사전선거가 있지만 선거구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선거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가 있기 60일 전에 미리 선거인 수를 고지를 합니다. 전국에 인구사 5천만 명 중에서 4,300만 명이 선거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선거인 명부를 열람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선거 있기 14일 전에 선거 지역별로 선거인 명부를 확정을 합니다. 선거 인원수를. 그리고 5일 전에 선거를 하게 되죠. 5일 전에. 그래 하고 나면 뭐가 생기느냐 그러면 5일 전에 하고 나면 사전선거를 합니다. 우리 사전선거 할 때 어떻습니까? 뭐 주민등록증 주면 컴퓨터 신호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하고
그냥 표만 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당일 선거가 있기 하루 전날 진짜 오리지널 선거인 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선거인 명부에는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했던 사전 선거를 한 사람은 선거 명부 옆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먼저 했다고. 그래서 당일 선거를 하러 가면 어떻습니까? 컴퓨터 안 봅니다. 안 보고 줄자 딱 대고 주민등록 확인하고 사인하고 투표 가지고 오면 어떻습니까? 바로 선거를 하기 때문에 사전 선거는 속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것들이 조작을 하기 위해서 선거 인원수 중에서 안 한 사람을 한 것처럼 표시를 한다 그러면 당일 선거에서 어떤 식으로는 탈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탈로가 한 명도 안 난다는 것은 거기에 표시된 사람 외에 전산만 조작을 했지 명부에 조작을 했다면 당일 선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중앙선거위의 선거통계 시스템에 보셨죠? 거기에 있는 사전선거인 수와 선거 명부에 체크되어 있는 사전선거인 수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방대나 어디에서 써볼까 하는데 너무 높은 데 가서 그 서울 지역은 또 우리법 연구에 국제인권법 연구에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판사를 한 3,000명 보면 한 500명이 그쪽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거를 빨리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지난 선거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작은 선거구 어령, 합천, 뭐 경기도 분당도 있고 포항도 있고 이런 데 가서 전국의 조직이 다 몇 불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선거인 명부 열람 신청을 하십시오. 다 우리법 연구에 국제인권법 연구에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선거인 명부 판사하고 같이 가서 선거인 명부에 체크되어 있는 사전 선거인 수만 세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맞아요? 선거 통계 시스템 지가 발표해 놓은 숫자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요래 안 맞죠. 그러고 실제 투표자 수하고도 안 맞을 겁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인쇄가 다 집어넣는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맞다 그러면 선거인 명부에 있는 사전 선거인 수하고 투표 용지수 이게 맞을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보셨으니까 제가 여러분 이제까지 부정선거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이 방송 들어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거든 꼭 한번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더라. 어떤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 국민들이 잘 알지 않겠느냐. 이게 저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고 난 뒤에 바로 알아들어야지 내가 방송을 할 건데 이거 누군가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 바로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제 방송 그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줄 겁니다. 그런데 이 방송 보시고 그래 저 정도면 알겠다 싶으시면 꼭 연락 나한테 퍼날라 주죠. 그렇지 않다면 이거 보니까 어떤 부분이 모르겠다더라. 어떤 부분이 알겠다더라. 꼭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학기 버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중학기 버전이 돼야지 제가 자신을 가지고 전한길 쌤하고 50만 100만 유튜버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 알기 쉽게 설명을 하니까 원하는 집 어디든지 내가 이거 집값으로 부정선거를 밝혀줄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많은 충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